네, 반갑습니다. 촬영을 지금 여러 개 좀 하고 조명하고 마이크하고 좀 다시 좀 교정을 해서 오늘은 실제로 이제 빈 먼저 감는 재무 설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히 이제 좀 빠르게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실제 사례입니다. 40대 부부시고 자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일도 잘 되고 계시고 그래서 사무실 때문에 원래 빚이 좀 더 많았었는데 일부는 지금 계속 상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4년 8월 계약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진행된 것들을 좀 실제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소득 부분을 보면 남편분하고 아내 되시는 분하고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소득이 있어서 1,000만 원 좀 넘어요. 그러니까 두 분 합치면 소득이 꽤 되는 분들입니다. 자산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도 아니고 자산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현금도 한 1억 5천 정도 그 정도 지금 좀 쌓여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이니 이제 어디 다른데 여기저기 지금 널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뒷부분에 이제 그래프로 해서 한 번 더 나올 것이고요. 여기 보면 변동 지출, 그러니까 지출 총액이죠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드린 얘기 변동 지출,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월평균 연지출. 그래서 보면 여기 배분율 이제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고정 지출이 사실 이렇게 10%, 15% 대부분 내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고 싶다. 소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쓰는 영역에 대한 것들 보면은 변동 지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덱 같은 경우는 이제 월평균 연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자 상환을 여기 이자 상환 되어 있는데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지금 표현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쪽 변동 지출 465만 원 변동 지출이 줄어들었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출 원금 상환액이 당연히 늘어나야 맞는 거죠. 예. 왜? 빚을 지금 빨리 갚아야 되니까. 예. 원금을 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숫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숫자에 대한 감각들은 사실 없어요. 숫자 본다고 그래서 그 빚을 정해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갚냐 그렇게 대부분 하지 않고 은행에서 정해준 대로 상환 방식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거기서 정해준 대로 이렇게 대부분 그냥 우리는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이게 보면 뭐냐면 상환 방식이나 그 다음에 이자와 원금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환 방식 그 다음에 총 내가 낼 수 있는 전체 이자에 대한 것들을 계산 안 해보셨어요. 대출을 받을 때 나는 돈이 필요하고 은행 직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친척 중에 가족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금 100만 원 정도 하고 그렇죠. 원금 100만 원, 그러니까 120만 원, 이자 100만 원 정도를 해서 언제까지 갚으실래요? 라고 여쭤봤더니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이제 그 대출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해서 이제 저랑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결과값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다는 얘기죠. 보시면
이율이 3% 4%지만 기간이 늘어나면 어마어마해집니다. 예. 원금이 이거 되고요. 이자가 이렇게 많아져요. 저렇게 내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향이 조정이 됐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예. 원금, 이자. 뒤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계산된 값이 나오는데, 지출 분석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재무설계 진행하기 전,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고정비 12%, 변동비, 연간 지출.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소비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부분까지. 그래서 재무설계를 진행하기 전에는 원금 이자 갚는 것이 20% 정도 됐는데 비중이 확 늘어났죠. 비중이 확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였죠. 지금 현재 보면 고정비는 사실 그렇게 손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연간 지출, 변동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많이 줄었죠. 지금 현재. 자, 보시면 2억 3,600만 원이고요. 2014년 8월 26일 언제까지 갚으실 겁니까? 라는 거를 여쭤봤더니 그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셔서, 제가 대부분들 이제 우리 아파트 대출 받는 거 보통 뭐 10년, 20년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년으로 계산을 해서, 물론 이제 이거는 변수는 있어요. 사실 이걸 이제 뭐 무조건 저렇게 길게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집집마다 상황이 틀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율은 3.9%. 여기 보시면 120만 원 지금 갖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120만 원씩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야 되는 총 이자가 얼마냐? 원금 2억 4천이 못 되는데 이자를 1억 1천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교정을 해야 되죠. 언제까지 갚으실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6년 안에 처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갱신 날짜가 2014년 처음 시작을 하셨었고 2015년 8월 26일 날 갱신 날짜예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 균등으로 가고, 자, 여기 지금 여기 12 써 있는 게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실제 계약서를 봤는데 계약서상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희가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만기일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표준적인 그런 용어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계약서상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자유상환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자만 내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 사모님이 몰랐어요. 그냥 이자 120만 원, 거기에 그냥 매달 원금 100만 원씩 그런 식으로 계속 갖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부분을 6년으로 다시 정하셔가지고 상환액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370만 원 정도 낼 수 있는 능력은 되세요. 사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6년을 하니까 총 내는 이자가 2,6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네. 보고서를 전체를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 보고서를 보려면 고객들 정보가 다 오픈되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 사실이고요. 거기에서 그 화면 일부만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상태입니다. 네. 실제 어떤 상황이 생겼었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새어나가는 비용들을 잡아낼 수 있는지,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받은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또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또 비용을 더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걸 알려드려서 빚을 빨리 갚게 하는 거. 예. 앞으로 한 번만 더 갈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 이 부분입니다. 예. 20년을 가면 이렇게 돼요. 많은 분들이 보면 이자가 이율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예. 지금 여기는 지금 3.9% 돼 있지만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5% 돼 있고, 은행에 가셔가지고 예금이든 적금이든 이율을 보면 2%가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적금 이자는 2%인데 대출받는 이자는 항상 2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배 이상씩 되는 이자를 그냥 뭐 매월, 매년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그 비용이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요. 이런 상황이 사실 진짜로 벌어진 거예요. 1억 1000 후 2600. 제가 이 댁에 가서 여쭤봤어요.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세이브를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몰랐지만 하여간 그래도 내가 절반은 인정을 할게 라는 표현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세히 몰랐던 이런 엄청난 비용이 나가는 것들을 잘 모르세요. 서류들을 좀 제대로 보시고 잘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보험, 재무설계 자꾸 뭐 부정적인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뭐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변동비가 분명히 통제가 가능. 왜? 부채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부채가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변동비하고 연간 지출이에요. 예. 꼭 필요한 거, 그러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면 분명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잘 파악을 해서 빨리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예. 이런 재무설계를 해주질 않았기 때문에 자꾸 오해들을 하시고 그것이 뭐 딱 자꾸 우리한테 뭐 피해를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거고요. 이제 제가 실제 이제 업무에 활용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해서 심리진단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고, 카톡 LJ0625입니다. 그리고 제 거 블로그 lj0625.블로그.me, 전화번호 여기 있고요. 간단하게 그 국민연금공단의 그 홈페이지에 있는 식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재무설계, 그다음에 재무계산기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은 여기 이제 그 보안 모듈이 설치가 다 돼서 지금 화면이,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설치 모듈에 대한 화면을 건너뛰어서 지금 그 표시가 안 나오는데, 처음 접근을 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보안 프로그램 공인인증서 뭐 보안 모듈 설치를 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게 끝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재무계산기 대출 할부금.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금액을 넣어보는 거죠. 여기 지금 제가 넣은 거는 1억에 4% 5년입니다. 4%면
4%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 화면을 떼어주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이것만 보여주죠. 그래서 뭐 얼마씩 갚아, 내가 얼마씩 갚아, 그래서 총 이자가 얼마야. 사실 이 부분도 잘 안 봐요. 네. 이 부분도 안 보고요. 저기 1억 받으면 그래서 내가 얼마, 한 달에 얼마 내는데, 그것만 보세요, 대부분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 네. 왜? 내 돈이니까. 내가 얼마나 벌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5년인데 9.5%가 되는 거예요. 뭐 앞부분에 다 설명들을 한번 드려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하면 당연히 원금 균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자를, 여기는 지금 1,016만 원 표시가 됐고요. 원리금 균등은 1,051만 원. 한 35만 원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원금 균등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이자를 덜 내야 되니까. 만약에 5년을 넘기고 내가 그걸 처리를 못했다. 그러면 5년 동안 2천만 원을, 1980만 원이니까 거의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날리는 거죠. 대출은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게 쉽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되게 그냥 통장에서 새는 돈이 되게 많아지고요. 제가 요거를 조금 바꿔보고 10년 정도 해서 만기 일시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갱신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시면 1년에 한 번씩 그냥 나는 그냥 일단 이자만 낼게라고 해서 계속 미루시는 분들이 되게,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억을 받아서 10년을 놔두면 여기 지금 이자가 3,96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40%가 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원금, 이자,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대출 시뮬레이션 굉장히 여기 잘 만들어져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확인들 해보세요. 확인들 해보시면 내가 지금 도대체 이자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